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대법원 87타 다카 844 판결입니다. 이게 지금 기준에 가지고는요 상당히 오래된 아주 옛날 판례다. 자, 근데 뭐 이제 경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경매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것은 뭐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봐가지고요, 때로는 봐가지고 이러한 경우가 과연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는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되시라고 이 판결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건 번호는요, 대법원 87다카 844 판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최초로 건저당권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B가 건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A라는 건저당권자가 최선순위 건저당권자였습니까? 이 사람이 임의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을 하니까 C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버렸습니다. 이제 낙찰 받았어요. 이랬을 경우에 요 C 낙찰자하고요, 그 다음에 요 B 임차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같은 경우라면요, 이건 뭐 싸움거리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 사건 번호가 87다카니까 아마 1980년대 후반이더라. 지금으로부터 근 한 뭐 30여 년 가까이 진행된 그런 그 시절이란 말이죠. 이 당시에는 이걸 가지고도 서로 쌍방간에 싸움 내지 다툼 분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대법원 그 판결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요약을 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낙찰자 C죠, 그죠? 임차인의 보증금액,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면 인수하는 부분만큼의 낙찰 가격이 하락한다. 당연하죠. 이 보시니까 선순위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저당권. 근데 바로 뒤에 보니까 B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하였고,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임의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전입신고한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만약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한 1억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땡전에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럼 1억이라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면, 소위 물어준다면은, 이렇게 무는 게 아니고요. 인수한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거 봐라.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전입신고한 저 임차인의 보증금, 이 사람이 이런 땡전 한 푼도 못 받네. 1억 원인데, 그럼 1억 원 저거 내가 인수를 해야겠네. 인수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입찰 가격을 결정한다면요, 인수하지 않는다. 즉, 인수하지 않았을 적엔 만약에 2억을 써야지만 그 물건 낙찰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1억을 만약에 인수한다 그러면은 2억 원에서 1억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1억 원으로 입찰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선순위의 저당권자의 뭐 채권액이 한 뭐 1억 한 5천 정도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후순위 임차인 때문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인수한다면은 이 후순위 임차인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자 A 이 사람은 자기 채권액 전액을 다 만족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더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임차인 B보다도 먼저 설정된 A 건저당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저당권자는 자기가 B보다도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권리자로 인해서 자기 채권 액을 전액 다 회수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또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시비거리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사건을 해가지고요, 이게 의정부 지방법원 경매 사건인데요,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요걸 보니까, 자, 이걸 벌써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14년도 1월 달에 낙찰이 되었네요. 그죠? 8,500짜리가 얼마에? 6,123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연천이네요. 연천 같으면 상당히 전방인데 말이죠. 그죠? 연천군 청산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니까 밑으로 잠깐 내려볼게요. 자, 잠깐 내려본다 이거죠. 예, 우리 조금 전에 판례를 공부하셨습니다만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자 2010년도 11월 29일자로 해서 저당권 동수원 신용협동조합에서 건저당권 설정했지요. 2010년도 10월 29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김도영이라는 분은 언제 2013년도 5월 15일자 전입신고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보증금이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이 보증금액이 이제 1,000만원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 보증금액이 과다하다 말이죠. 보증금액이 과다하다 이리하였을 적에 낙찰자가 이 임차인 즉 김도영 씨의 보증금액을 만약에 전액 다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인수하는 금액만큼 입찰 금액을 다운시키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동수원 신용협동조합 건저당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배당금 1,000만원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요거는 아마도 최우선 변제 같아.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임차인이 저당권에 설정될 그 당시에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 내이다 그러면요 먼저 저당권 이 건저당권자는 이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그죠? 물건이더라. 물건이면은 이게 뭐다? 우선 변제권을 가진단 말이죠. 우선 변제권. 근데 이 김도영이라는 분의 보증금액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이더라. 그럼 뭐다? 최우선 변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최우선 변제는 뭐냐 이게 우선 변제권보다도 먼저 앞에 최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즉 뭐다? 건저당권 건저당권 물건이죠, 그죠? 건저당권보다도 먼저 받아간다. 요런 경우는 그 배당 받는 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니까 어떤 그 권리자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배당 받는 거하고요. 그 권리가 낙찰자에게 인수되느냐 아니면은 또는 인수되지 않고 소멸되느냐 이것은 극히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배당받는 것과 권리 자체가 인수냐 소멸 이건 별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뭐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 내이더라 그러면 일단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배당을 받고 소멸되지 않겠느냐. 소멸된다. 따라서 낙찰자한테 이번에는 대항을 할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건지는 보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업 도곡리 덕소 쌍용 아파트네요. 전용 면적이 상당합니다. 44.93 평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요 본건도 역시 2013년 3,000매각기일이네요. 1월 13일 날 해가지고요. 2억 4,960만원으로 해서 본 사건이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날짜 8명이 응찰하셨네요. 그죠? 하셔가지고 최고가 3억 4,520만원 즉 한 89%선에서 이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고 자 그럼 3억 9천짜리가 3억 4천 정도 3억 9천만원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3억 4,500여만원에 낙찰이 되었다는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밑으로 잠깐 내려볼게요. 자, 밑으로 잠깐 내려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2009년도 11월 10일자 건저당권 경기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2009년도 11월 10일자로 해서 건저당권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박혜자 씨는 보니까 언제입니까? 2007년도죠. 2007년 1월 8일자 전입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어떻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태현 씨도 있네요.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 사람도 1억 5천만 원에 이건 또 뭐야? 보니까 밑에 이태현 씨는요. 임차인 박혜자의 배우자다. 그러니까 부부예요. 부부니까 이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태현은 임차인 박혜자의 배우자던 게 부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전입 날짜도 똑같잖아요. 2007년도 1월 8일, 2007년 1월 8일이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입에 의한 확정일자도 같은 날짜 받아놓고 배당 요구도 2013년도 8월 7일 날, 그러니까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1등으로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낙찰자한테 대항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대항은 할 수가 있는데 배당 절차상에 있어서 이 사람이 1등으로 배당 받아가 버린단 말이죠. 왜냐면 건저당권도 2009년도 11월 달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2007년도 1월 8일자로 전입 및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2007년도 1월 9일 몇 시 오전 0시 땡 하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1등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본건이 얼마에 낙찰되었습니까? 잠깐 위로 올라가 보니까 한 3억 4,500 정도에 낙찰이 됐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3억 4,520만 원에 낙찰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520만 원은 경매 비용으로 이제 나간다 치자 이거죠. 원래 낙찰되고 나면요, 낙찰 금액에서 경매 비용 보통 뭐 한 200에서 3, 400 정도 먼저 배당이 주어집니다. 근데 계산 편의상 520만 원이 경매 비용이다. 그럼 얼마? 3억 4천만 원이 순수한 배당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얼마? 1억 5천만 원 본인이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 얼마 남습니까? 1억 9천만 원 남잖아요. 그죠? 1억 9천만 원 남는다 그러죠. 1억 9천만 원은 누가? 자, 1억 9천만 원은 누가?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경기 솔로몬 저축은행인데 아마도 공평저축은행인 거 보니까 상호가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1억 9천만 원은 경기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받아간다. 아유, 그러면 후순위 가압류는 어떻게?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니까요. 이 사람들 3,240만 원처럼 가압류 청구를 하였다 손치더라도 경매심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게 소멸된다 일단, 그죠?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그 사람은 뭐지? 그러니까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전입 신고한 임차인, 그 사람은 뭐다? 일단 자기 전세 금액을 전액 다 회수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액 다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때 나머지 자녀 회수하지 못한 전세 보증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요 사안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1등으로 전액 다 배당받기 때문에 경매 투자자 입장에선 일반적으로 초보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경매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네, 명도가 무섭대요. 그렇다 뭐 점유자들이 말이죠. 뿔 달린 도깨비도 아니고 말이지. 그게 뭐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맞으면 참 정말로 무섭다 이거죠. 명도가 무서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차인입니다. 1억 5천만 원 자기 전세금 다 받았습니다. 받을 지위 권리가 있단 말이죠. 다 받아갈 수 있다 이거죠. 이랬을 적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낙찰자가 왔을 적에 방빼 했을 적에 못 빼 그럽니까? 방빼 했을 적에 네 알았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뭐다? 낙찰자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왜? 그러니까 낙찰자가 낙찰 받았으니까, 그죠? 낙찰 받았으니까 낙찰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증 금액을 회수해 가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낙찰자한테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10인 10세가 아닙니까? 그죠? 대화가 되지 않는 임차인들, 이런 임차인들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자기 전세 보증금 다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낙찰자한테 이사비용조를 얼마 좀 내놔라고 이렇게 되지도 않는 엉터리 트집을 잡는 그런 임차인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법대로 한다, 그렇게 한다기보다는요, 최소한도 이제 위로금줄에서 몇십만 원 정도 건네보고요, 만약에 그것조차도 상대방에서 거절한다, 그때는 경매방해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번 그 사건은요, 건저당권 등 소멸기준 권리보다도, 그죠?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건저당권 등 소멸기준 권리보다도 나중에 전입신고한 자는 낙찰자한테 한마디로 잭소리도 못해요. 그럼 반대 해석을 한다 이거죠. 건저당권보다도 먼저 전입, 이게 임차인의 전입 신고만 하면 돼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됩니다. 먼저 전입 신고를 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보증금액은 100% 퍼펙트하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서요, 요 판결 내용은 극히 기본적인 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참조하셔가지고요, 성공한 경매 투자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